어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논증의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논증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이전에 먼저 논증이 뭔지 한번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이 그림을 보면 이 아이가 엄마의 해초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 아이는 엄마 시험을 못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시험을 못 볼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시험을 못 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그럼 그것은 자기가 시험을 못 볼 수밖에 없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증거를 제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증거를 제시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논증입니다. 이런 논증은 주로 뭔가 설득을 하는 글쓰기, 말하기에서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논증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 논증 방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논증은 글쓴이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사이에, 다시 말하면 주장과 엄마 제가 시험을 잘 못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 사이에 논리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논증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논리적인 관계가 잘 매치가 돼야만이 엄마를 설득시켜서 엄마의 회초리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논증 방식은 지금 2학년 1학기 때 배워야 되는 논증 방식은 모두 3가지가입니다. 그 3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논증 방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요, 귀납적 논증이에요. 자, 귀납적 논증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귀납법 기억나세요 혹시? 자, 귀납법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봅시다. 귀납적 논증이라는 것은 먼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낱낱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논증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공자도 죽었다. 석가도 죽었다. 이것은 하나하나의 어떤 개별적인 사례죠. 이 사례를 통해서 이 모든 사람은 사람인데 모두 다 이 사람들이 죽었구나. 그렇다면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하면,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모두 죽는다라는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사례를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논증 방식을 귀납적 논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귀납적 논증에도 한계가 있겠죠.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 사례를 조사하고 그 사례를 가지고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낸다고 하지만 세상에는 항상 예외가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백조는 무슨 색이에요? 백조는 흰색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세계에 있는 백조를 조사해 보니까 흰색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조는 흰색이구나 라는 원리를 찾아냈어요. 그런데 세상에 오스트레일리아에 갔더니 검은색 백조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외가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연역적 논증입니다. 자, 이 연역적 논증은 어찌 보면 귀납적 논증과 정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귀납적 논증이 일반적인 사례들로부터 결과를 이끌어냈다면 연역적 논증은 거꾸로 일반적인 논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논리에서 구체적이고 특수한 사실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식을 연역적 논증이라고 합니다. 자, 이 연역적 논증은 3단 논법으로 구성돼요. 3단 논법이라고 하거든요. 3단 논법으로 구성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대전제를 1단계로 보고 소전제를 2단계로 보고 이 1과 2 사이에서 결론 3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를. 자, 모든 사람은 먹어야 산다라는 대전제 아래, 자, 영민이는 사람이다라는 소전제를 연결시킵니다. 그렇다면, 영민이도 사람이야. 모든 사람은 먹어야 산다고 했는데, 영민이도 사람이야. 그렇다면 그 관계에서 영민이도 먹어야 살겠구나. 이런 식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연역적 논증이라고 합니다. 자, 이 연역적 논증의 특징을 보시면요. 대전제가 가장 큰 범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장 큰 범위 안에 소전제가 들어있고 이 소전제를 바탕으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 되고 거꾸로 전제가 거짓이었을 경우에는 거짓된 결과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겠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귀납적 논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뭘 배울 수 있느냐 하면, 자, 유비추리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유비추리 한번 보세요. 자, 유비추리는요, 여러분, 유비추리는 뭘 유비추리라고 하냐면 이 유자가 무슨 유자예요, 여러분? 그렇죠, 비슷하다는 의미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자, 비슷한 것을 보면, 자, 둘 이상의 대상이나 현상이 만약에 비슷하다면 제3의 현상도 유사할 것이라는 추론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식이 바로 유비추리입니다. 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실생활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제 제가 김씨를 만났는데 그 김씨가 저한테 불친절했어요. 근데 그 김씨가 곱슬머리인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김씨를 만났는데 오늘 또 만난 김씨도 곱슬머리인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추론을 곱슬머리인 김씨는 모두 다 불친절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추론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이 바로 유비추리입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보세요. 달이라는 행성에는 공기가 없고 물이 없고 생명이 없어요. 근데 화성이라는 행성에도 공기가 없고 물이 없어요. 그럼 이 두 행성에 공기가 없고 물이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화성에도 생명이 없을 것이다 라는 추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비추리의 한계가 있겠죠. 이 한계는 뭐냐 하면 두 개가 A와 B가 유사하다고 해서 C도 유사할 거라는 확신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비추리입니다. 그러나 이 유비추리의 좋은 점은요, 굉장히 많은 가설을 세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식물은 포도당을 물에 녹지 않은 상태로 몸속에 저장하고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식물은 포도당을 물에 녹지 않는 상태로 저장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낸 과학자들이 그렇다면 식물도 생물이고 동물도 생물이니까 동물도 식물과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로 포도당을 몸속에 저장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죠. 추론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과학을 연구할 때 굉장히 많은 가설을 유출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비추리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해하셨죠? 그럼 선생님이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특징들을 논리적인 논증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다 소개한 거예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알아들었지 못했다 하더라도 관계없어요. 자, 이제 수업 시간에 또는 더 많은 연습을 통해서 논증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몇 가지 문제를 여러분에게 제시할 거예요. 그러면 한 3가지만 답을 맞춰주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답을 알아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나쁜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다. 벌을 받는다. 놀부는 나쁜 사람이다. 그러므로 놀부는 벌을 받을 것이다. 자, 이건 어떤 논증 방법일까요? 자, 이건 어떤 논증 방법일까? 자, 먼저 나쁜 사람을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 대전제죠. 그럼 대전제, 소전제, 결론 기억나죠? 이게 바로 뭡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연역적인 논증입니다. 자, 연역적 논증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지구, 화성, 수성은 둥글다. 그럼 지구가 둥글다, 화성은 둥글다, 수성은 둥글다, 구체적인 사례죠. 그러므로 모든 행성은 둥글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결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귀납적인 논증이 되겠죠. 선생님 이해하시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러면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잘 안 맞는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좋은 말은 좋은 거니까 이건 귀에 거슬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추론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것은 비슷할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낸 거죠. 그럼 이 논증 방식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유비추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이것을 듣고 나머지 것들을 알아오는 것, 그게 이번 시간의 과제입니다. 자, 조금 어려운데, 낯설고 어려운데 선생님이랑 천천히 해나갑시다. 자, 감사합니다.